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중국이 한반도 겨냥한 S-400 지대공 미사일 풍랑을 만나 박살났다 라는 사필 규정의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7년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했죠. 그 이제 16년도에 아주 우리 한국을 뜨겁게 달구었었고, 그로 인해서 중국이 극렬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당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천하이라고 하는 중국 외교부의 아주국 부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담당하는, 동북아시아 담당하는 그 부국장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측의 사드 배치 행위는 양국 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소국이 대국을 거슬려서야 되겠나?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라고 중국 외교부의 그 아주 부국장이 이따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 1월에 방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협박을 했고, 실제로 롯데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진출했던 그 마트 사업 다 접었죠. 이 마트도 거기에서 거의 장사를 접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그 회사였는데, 현대, 기아 이런 회사들은 차가 잘 안 팔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우리 서울에 오면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명동이나 또 우리 광화문 이런 쪽에 가면 정말 중국 관광객들 많았는데, 그로부터 1, 2년간은 중국 관광객을 거의 볼 수가 없었죠. 요즘은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만은, 그게 중국 전역으로 이렇게 다 해금된 게 아니고 일부 성들만 한국 관광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인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드 배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에게 어마어마하게 보복을 당해 왔었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 정치권을 정말 뒤흔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당이죠. 거기 당대표 후보 나섰던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성주에 내려가서 계란도 맞고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국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말입니다, 우리 한반도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단만 해도 3개인데요. 산둥반도에 제822여단, 그리고 랴오등 반도에 제810여단, 그리고 또 여기 만주 지역에 제816여단, 이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 주변에 약 600여 개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거든요. 한 90% 정도가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고, ICBM은 한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주력 부대를 전부 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탄도미사일은 주로 단거리입니다. 여기 있는 이 둥펑 15 같은 경우는 불과 사정거리가 600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둥펑 16이라고 하는 최신의 다탄두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1500km인데, 이게 이 동북아 지역에 배치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한반도, 그리고 일본 일부 지역이죠. 그리고 미군의 증원군이 우리 유사시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타격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탄도미사일입니다. 또 둥펑 21이라고 있습니다. 이 둥펑 21은 여러 가지 그런 버전이 있는데, 버전에 따라서 사정거리 1500km에서 사정거리 2500km까지의 그런 미사일들이 있고, 특히나 둥펑 21D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어떻게 타격하냐? 즉 항공모함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것을 내려 꽂으면서 아주 정밀하게 탐지를 해서 움직일 수 있다, 유도를 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중국은 주장을 하면서 아무튼 그 탄도미사일, 즉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중국의 퉁화지역, 즉 우리 압록강 바로 건너편에 있는 퉁화지역에 배치를 해놓고 있을 정도로 유사시에 미군의 증원군들이 우리 한반도로 들어온 것을 타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탄도미사일 전력들을 우리 한반도 주변에 빼곡히 배치를 해놨습니다. 600기,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미사일을 배치를 해놨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국은 과연 우리의 친구일까요? 아니죠. 전쟁을 하지 않을 때, 싸우지 않을 때는 나쁘지 않은 관계지만 싸울 때는 바로 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중국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렇게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중국의 탄도미사일만 하더라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사드 요격체계가 들어온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면은 우리를 공격만 할 수 있냐? 우리를 탐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삼각형이 있는데 산둥반도에 JY-26이라고 하는 UHF 레이더를 배치를 해서 이게 이제 탐지거리가 한 500km 되니까 우리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옆에서 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도대체 어떤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를 산둥반도 끝자락에 배치를 해놓고 있고요. 또 이제 이 흑룡강성, 해룡장성이죠. 이 흑룡강성 북쪽 지역에 산야산이라고 하는 곳에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이 레이더 기지는 탄도탄을 그런 탐지하는 레이더인데 원래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즉 북극 쪽에서, 알래스카 쪽에서 북극 쪽으로 해서 경유를 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서 해룡장성에 배치를 해놨던 레이더인데 지난 사드 사태 때 그 레이더를 남쪽으로 돌려졌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우리에게 호전적인 그런 행위들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국가죠. 자, 그렇게 해서 사드에 대해서 반발을 하던 중국이 러시아판 사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사드 도입하지 마라. 소국이 감히 대국에게 대드냐? 죽어볼래? 그렇게 했던 중국이 자기네들은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S-400을 무려 3개 포대나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러시아 로소본 엑스퍼트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 로소본 엑스퍼트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국영 무기 해외 수출 어떤 그 공기업격의 어떤 그런 회사예요. 거기에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S-400 요격 시스템 구매를 희망해 왔으며 지난 2014년 수출 승인과 동시에 3개 포대를 주문했다. 1차분 1개 포대는 푸젠성에 2, 3차분 2개 포대는 산둥반도와 랴오둥반도에 각각 배치될 것으로 안다. 중국이 주문한 3개 포대는 2018년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이다. 라고 과거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1차분 S-400 지대공 미사일 1차분은 푸젠성이니까 여기는 대만 건너편에 있죠. 그래서 당연히 대만에 대한 어떤 그 요격 능력, 방어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푸젠성, 즉 뭐 옛날 한자말로 복건성이죠. 거기에 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2, 3차분 포대 3개 중에서 2차분은 산둥반도에 3차분은 묘동반도에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한반도를 낱낱이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또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비행하고 있는 각종 항공기에 대해서 공격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산둥반도와 요동반도에 배치를 하면 이 남쪽에서 들어오는 동남쪽에서 들어오는 미사일들에 대해서 북경, 즉 중국의 수도인 북경을 방어하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공격 무기로 변했을 때는 이 S-400이 사정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영공에서 작전하는 그런 항공기들에 대한 공격 능력도 아울러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정말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 지역에 급변 사태가 발생해서 북한으로 우리 공군기들, 한미연합 전투기들이 북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 산둥반도와 요동반도의 S-400들이 락온을 한다면 제대로 작전을 할 수 있을까요? 작전할 수 없겠죠.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지금 중국은 우리에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러시아판 사드, 즉 S-400의 성능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400은 트라이엄프라는 그 별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S-300의 후계로 2007년부터 실전 배치된 장거리 요격 미사일입니다. 항공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표적에 대응이 가능하며 3종의 레이더와 6종의 미사일을 이용해서 최대 700km를 탐지하고 400km의 요격이 가능합니다. 사드에 쓰는 X밴드, 그리고 우리 이지스함에 쓰는 S밴드, 그리고 UHF,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3종의 레이더를 가지고 다양하게 목표물을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중첩에서 정보를 분석을 하죠. 그리고 6종의 중단 장거리 미사일들을 다 종류별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최대 400km까지 요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400km 요격하는 이 제일 장거리 요격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은 아니고 항공기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그런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협이 뭐냐? 바로 400km를 공격하는 400km 상공에 있는 이 우리 항공기를 공격할 능력이 있는 이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들이 우리에게는 위협인 것이죠. 그런데 미군의 사드는 장거리든 중거리든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정거리 150km입니다. 사정거리 150km 가지고 중국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죠. 중국이 당시 사드가 불쾌하다고 했던 것은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을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는데, 물론 사드의 미사일은 중국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단지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국의 불쾌했던 이유인데, 중국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산야산 레이더, 즉 흑룡강성에 있는 그 레이더, 그리고 산둥반도에 있는 UHF 레이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손바닥 들여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또 우리 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 S-400을 산둥반도와 요동반도에 배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뭐 푸젠성, 즉 복건성, 대만 건너편에 있는 복건성에 배치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산둥반도와 요동반도에 이 S-400을 배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S-400 배치를 학수고대하던 중국에게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2017년 12월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알마스 안테이 공장에서 출고된 S-400 미사일 포대를 실은 선박이 서부의 우스트루가 항구를 출항해서 2018년 1월 말에 중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항했습니다. 왜냐? 풍랑을 만났습니다. 중국 납품용 S-400 포대를 실은 화물선이 풍랑을 만나 선체가 일부 파손되었고, 그 과정에서 선적된 S-400에 상당한 훼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을 해본 겁니다. 공장에 재입고된 S-400은 수리를 시도했으나 복구가 불가능해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납품 일정이 2020년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즉 산둥반도에 배치하려고 했던 2차분이 2017년 12월 그리고 2018년 1월 사이에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엄청나게 흔들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 뭐 컨테이너에 실렸는지 어떻게 실렸는지 모르겠지만 실려있던 S-400이 흔들려 가지고 파손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돌아와서 고쳐서 중국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이건 도저히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즉 폐기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만들려고 했더니 시간이 또 한 2년이 걸려요. 그래서 내년에 2020년에 중국에게 산둥반도 배치용 S-400을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아직은
중국은 산둥반도와 요동반도에 S-400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차분은 원래 올해 배치되려고 했으니까 3차분은 풍랑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요동반도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 그거는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중국의 S-400 배치 완료는 1년 이상이 딜레이 돼서 2020년에 배치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로남불 중국, 하늘이 응징했냐. 자, 이 팔뚝 잘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의 그림인데 하늘이 중국에게 응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중국은 중국을 지킬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SM-3, 패트리어트-3, M-SAM, L-SAM 이런 대한민국 영공을 적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또는 적의 순항미사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이런 요격미사일을 구입하고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 의무입니다. 우리 국가의 권리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해줘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행위다. 중국이 S-400 배치하는 것 중국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도를 방어해야 되니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 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중국이 5,000년간 우리 대한민국을 마치 하인처럼 부려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정부의 위정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아직도 중국의 하인으로 우리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뽑아주면 안 됩니다. 오늘 조금 고소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